안녕하세요. 주식 포트폴리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인도 지역에 투자하는 ETF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인도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높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인도의 GDP는 최근 3년간 매년 7% 이상 성장하였고 S&P에 따르면 2031년까지도 연평균 0.7% 성장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금융 시스템 개혁입니다. 인도는 2010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조세제도, 무역제도, 환율시장 등 여러 금융 시스템을 손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기업의 좋은 환경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 완화,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며 기업 생태계를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린 인구 구조입니다. 어린 인구 구조로 인도는 미래에도 매우 안정적인 내수시장과 노동시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들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많은 수혜를 잇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인도에 투자하는 ETF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관련 ETF는 총 14개이며 모두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년, 3년, 5년 기간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상위 3개 ETF에 빨간색 배경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오늘은 과거 수익률 데이터가 좋은 해당 세 ETF를 분석해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다시피 세 ETF가 기간별로도 딱히 큰 변동 없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ETF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세 ETF의 기본 정보를 보면 EPI, SMIN, INCO 순으로 운용 규모와 거래량이 크며 수수료는 셋 다 0.7%가 넘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상장일과 주가도 나름 비슷하기에 여기서 굳이 큰 차이를 찝어보자면 거래량과 배당률인 것 같습니다. EPI와 SMIN의 경우 거래량이 충분하고 배당률이 낮지만 INCO의 경우 거래량이 4만 주 정도로 적지만 3%가 넘는 높은 배당률을 보인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각 ETF가 구성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자 특징입니다. EPI는 유동성, 시가총액, 실적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SMIN은 인도시장 시가총액 하위 14%에 속하는 소량주에만 투자하며 INCO는 인도 시가총액 상위 30개의 소비재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럼 이제 ETF별로 구성 종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PI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비중 1위에는 인도의 재벌 기업이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유명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위치해 있고 2위와 3위에는 있는 기업이 4위에는 IT 기업인 인포시스가 있으며 총 47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기업 분포는 중형주와 대형주가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MIN의 구성 종목을 보면 IT 기업, 핀테크 기업, 전자기업 등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 축에 속하는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비중도 상위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1% 이하로 종목 쏠림도 매우 적으며 총 500개에 달하는 다양한 소형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INCO의 구성 종목을 보면 비중 1위에는 인도의 레스토랑 업체이자 음식 배달 업체인 조마토가 위치해 있고 2위에는 인도 정부 소유의 자동차 제조사였다가 현재는 일본 기업인 스즈키에 인수된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품기업, 또 다른 인도의 자동차 기업과 소매기업 등 소비재 섹터에 속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30개 기업이 INCO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섹터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EPI는 금융, 에너지, 기술 섹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SMI에는 산업재, 금융, 소재 섹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INCO의 경우 소비재 섹터의 기업에만 투자하기에 경기 소비재 섹터의 60.49%, 필수 소비재 섹터의 39.51%를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EPI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SMI에는 배당률 0.42%로 1년에 2번, INCO는 배당률 3.61%로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도 기업 대부분의 배당 정책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만큼 둘 다 배당 금액의 등락폭이 매우 크며 배당 주기도 SMI에는 1년에 2번, INCO는 1년에 한 번인 만큼 배당 투자 관점에서 매력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백테스트를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EPI가 9.17%, SMIN이 10.96%, INCO가 10.9%로 수익률은 SMIN, INCO, EPI 순으로 높습니다.
반면 최대 하락률은 SMIN이 54.59%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INCO는 37.78%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PI의 경우 광범위한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률과 최대 낙폭 둘 다 보통 정도의 성과가 나온 것 같고 SMIN의 경우 성장하는 인도 시장의 소형주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안정성도 그만큼 떨어져 최대 하락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INCO의 경우 소비재 섹터에 속하는 대형주 30개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도 가장 좋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각 ETF별로 인도 시장에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소형주에만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소비재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INCO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는 매우 강력한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소비재 섹터에 속하는 대형주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도에 투자하는 ETF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한 개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한 경제 성장과 최근 커지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 인도의 주식시장은 빠르게 활성화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죠. 그런 신중하게 잘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